자, 사건.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는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키워드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범인은 바로 너는 기존 예능과 차별화된 이 스토리형 예능으로 자체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현실에 있음직한 사건들로 인해서 아주 유쾌하고 똑똑하게 풀어낸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 시즌 1, 2, 3를 통틀어서 지금 생각해도 이 사건 잊을 수가 없다. 뭐가 있을까요? 민대석 씨,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사건. 뭐 사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아무래도 첫 장면, 시즌 1의 그 첫 장면에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게 좀 뭐 어떤 형태의 예능이다 얘기 들었지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파티장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총성이 들리고 맞아. 막 이렇게 누군가 막 뭐 살해가 되고 막 이게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좀 예능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탐정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 낯선 상황에 이렇게 조금 홀로 이렇게 남겨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고 우리들끼리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미션이 주어졌을 때,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탐정단의 표정이 또 떠오르네요. 그때 리얼로 놀라신 게 잊혀지지 않고. 세정 씨는 어때요? 세정 씨는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 같이 그 무녀마을로 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결말도 그렇고 무서웠어. 저희가 문제 푸는 내내 소름도 끼치고 약간 그냥 스토리도 재밌고 저희가 추리하는 거 재밌었는데 결말마저 너무 아쉽게 끝났던 사건이었어가지고 저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무녀마을? 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광수 씨, 언제가 제일 떠올라요? 사건, 어떤 사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즌 1 때 제가 그 살인자로 의심을 받아서 쫓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참 저도 모르게 되게 몰입이 되면서 와, 이게 실제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리고 그 마을 전체를 자유롭게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와, 진짜 범인은 바로 너가 초반이었는데 와, 참 정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광수는 시즌 1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맞아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수는 시즌 2를 기억을 못해요. 도망가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시즌 2에 합류한 우리 승기 씨 한번 물어볼까요? 승기 씨 어떤 사건이 기억나요? 2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건 중에 가장 좀 임팩이 있었던 건 회장님의 은밀한 비밀이라고 있었어요. 상성 문제로 싸우다가 마지막에 그 사건의 그 해결이 굉장히 우리가 앞서간 소재를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밌었어요, 그 되게.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스케일도 스케일이고, 그리고 사건의 스토리가 정말 쫀쫀하잖아요. 조효진 PD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내시는 거고, 또 이 아이디어들을 주로 어디에서 또 착안을 했는지, 또는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잘 짰다 하는 게 있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기가 막히게. 일단은 뭐 저희 이 PD들도 그렇고 작가들이 진짜 많이 고생을 많이 하죠. 왜냐면은 좀 저희들은 최대한 좀 현실에 있음직한 사건들을 이렇게 약간 이 일반 시민들의 시선에서, 물론 우리 탐정단들이 연기자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걸 딱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어떤 느낌일까, 약간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현실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좀 예능적으로 좀 가공도 하고 뭐 최대한 그렇게 비슷하게 구현을 하려고 많이 연구를 많이 해와서 하여튼 뭐 그런 작가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이 조사들을 정말 많이 해왔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 상황에 맞게 좀 그거를 좀 바꿔가면서 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작가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했고 기가 막히게 약간 다들 하여튼 다 사건들을 열심히 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세정 양이 얘기했던 그 무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뭐 여기 좀 스릴러라든지 공포 같은 거를 좀
같이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자. 근데 사실 제가 공포 영화나 이런 거를 잘 못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시즌 1 끝나고였던 것 같은데 유재석 씨가 계속 그런 공포 같은 거, 약간 스릴러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저한테 계속 곡성을 보라고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네, 계속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다 저희 팀원들 불러다 놓고 대낮에 봤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거 보고 나서 그 하여튼 많이 그 아이디어에 착안이 됐고 그 편이 좀 꽤 잘 나온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즌 3에도 사실 지금 스포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마음에 드는 게 한 3개쯤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조효준 PD님이 또 모든 공을 우리 작가님들께 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돌림판 과연 키워드가 뭐가 나올지 돌림판 주세요. 자, 과연 어떤 키워드가 나올까요? 추리. 자, 추리에도 예능에도 모두 진심으로 임했던 탐정단 아니겠습니까? 자, 다들 허당 탐정단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보다가 소름 끼칠 정도로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들을 척척 풀 때가 있거든요.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민영 씨,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으세요? 추리를 워낙 잘했잖아요. 민영이 워낙 많이 해결해서. 아니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저희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추리 실력으로 이겼던 때가 있어요. 그 천재 탐정단을 한번 이겼는데 그때는 약간 뭔가 집에 가면서도 제가 너무 신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짜릿해서 내가 그 천재들을 이겼구나. 그 아시죠? 약간 우리가 약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내가 그들을 이겼어 이래가지고 그들이 나오는 퀴즈 프로 다음에 나오면 TV 보면서 내가 이겼어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2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집에 가면서 신났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해요. 진짜 많이 신나가지고. 또 있으신데 김종민 씨 어때요? 김종민 씨는 늘 허당이다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본 거는 천재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많이 푼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멤버분들이 이제 기억나는 순간은 그 큐브 박스 같은 데가 있어요. 그 큐브 박스 같은 데에서 그 수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지하로 막 내려가서 막 그 빼가지고 했던 그 있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형 다음 기회에.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지금도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 보니까. 예. 언제가 기억나요? 이승기 씨. 저요? 저도 사실 딱히 그 추리 제가 뭐 도움 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종민이 형의 식곤증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저랑 이제 특히나 종민이 형하고 한조가 되면은 거기는 진짜 거의 그냥 웃음 담당이에요. 웃음 담당.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추리를 뭔가 딱히 한 건 없고 사실 저는 추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3에서도 미리 알려드리지만 제가 크게 활약한 건 없습니다. 엄청난 스포인데요. 네, 추리에서 활약한 게 엄청난 없다. 스포인데 이제 지금 활약한 게 없습니다. 냉정하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활약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우리 막내 라인들 세정 씨 어떻습니까?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추리한 거 중에 세정이도 많이 문제. 했지. 세정이가 많이 했어요. 많이 풀었어요. 세정이가 진짜 많이 했죠. 세정이가. 네, 많이 했어요, 세정이가.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이제 웬만한 추리를 다 민영 언니랑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은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거 외에도 어떤 장면이 기억나냐면 민영 언니랑 제가 한창 이제 추리를 위해서 막 뭐 적으면서 언니 이건 이거 같지 않아요? 이렇지 않을까요? 하면서 하고 있으면 옆에서 오빠들이 그래 빨리 해봐 잘하고 있어 하는 이런 리액션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떠올라가지고 세정아 이건 네가 빨리 해봐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문제보다도 오빠들의 그런 리액션이 더 잘 미안하다. 보입니다.
말이 없어. 응원입니다. 그 세정이가 스토크를 되게 잘해요. 스토크. 스토크. 예. 맞아. 스토크. 아니, 네. 수도쿠는 스토크 종민 진짜- 오빠가 잘해요. 그렇지. 맞아. 갑자기 궁금해지고. 그래? 예. 이게 지금 아닙니다. 아닌가? 다 종민 오빠 잘하세요. 잘하지 않았어요? 예상한 바가 아니죠. 자, 좋습니다. 아닐까? 지금 보니까 컴퓨터 받을만 해요. 왜냐면 너무 추리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김종민 씨가 그 고마움에 좀 표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민영이, 세정이 둘 다 너무 둘이 다 풀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조우빈 PD님. 이 사실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너무 좀 쉽게 풀어버려갖고 허무했던 적은 없습니까? 뭐 이렇게 종종 그러니까 시즌 1이나 2 같은 경우에 이제 종종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어차피 민영 씨나 세정 씨나 뭐 우리 세훈 씨나는 푸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의외로 갑자기 종민 씨나 뭐 광수 씨가 예를 들면 뭘 갑자기 이렇게 틱 맞춰버렸다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도 굉장히 당황이 되고 저희가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잘못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멤버들의 성향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시즌 3 때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당황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거를 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멤버들도 이제 워낙 물론 뭐 실을 많이 푸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뭐 이제 많이 실력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즌 3 때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즌 3까지 함께 했으니 사실 이제는 뭐 정말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환상의 합, 결정의 케미가 아니겠나 싶은데 손발이 척척 맞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나는 몰랐는데 이 번반호 하면서 이 사람이랑 되게 잘 맞더라. 이 안에서도 라인이 되게 많잖아요. 유재석 씨 누구랑 잘 맞았나요? 유재석 씨? 저요. 네. 네네네. 저는 뭐 사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잘 맞아요. 맞아요. 특히 근데 이 멤버들 가운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외의 사람이 저를 좀 많이 무시를 해서 제가 좀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누굽니까? 종민이가 좀 저를 많이 무시해요. 아니 무조건 아니 근데 김종민 씨랑 유재석 씨 제가 번반호 봤을 때 김종민 씨랑 광수 씨랑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시던데요? 네네네네. 늘상 또 뭐 승기 씨하고도 뭐 민영 씨하고도 그렇고 뭐 세훈이 뭐 세정이 아까 저기 좀 뭐 저희 멤버들하고는 저는 뭐 누구나 다 편안하고 다 잘 맞는데 좀 종민 씨가 특히 좀 저에 대해서 약간 저의 추리력을 굉장히 좀 간혹 좀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몇 차례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김종민 씨한테 근데 재석이 형도 재석이 형 말씀하세요, 승기 제발 씨. 들리세요? 제발 네. 예, 들려요. 근데 재석이 형도 딱히 결정적으로 뭘 푼 걸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지 사실. 예. 다들 못 보지 않았어요? 네. 사실 재석이 형이 지금 모르시고 있는 게 종민이 형이 무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멤버들이 재석이 형이 추리할 때는 좀 무시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거를 몰랐다는 게 자, 참 이거 방송을 통해서 몰랐네요. 확인해야 돼요. 저는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인데 참을 수 있어. 네. 근데 종민이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광수하고. 자, 그럼 김종민 씨 좀 들어볼게요. 김종민 씨 왜 그러셨어요? 예, 종민이한테 좀 들어봐 주세요. 예. 무시를 했다기보다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의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예. 아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정 씨. 무시는 다 같이 했는데 유독 종민 오빠의 무시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세정이 굉장히 잘했네. 승기 씨. 아니 근데 이거는 저희가 누구를 잘 맞았다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민영 씨와 세정 씨가 볼 때 가장
가장 안심이 됐던 멤버를 뽑아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저희 아, 안에서는 정말요?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예, 예. 저 이거 자신 있다. 안심이 됐던. 세경 씨가 그러면 동시에 한번 이름을 외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네. 가장 힘이 됐던 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세정이. 강수 오빠? 어머, 저 같이 해도 돼요? 아니, 그럼 민영 언니죠. 야, 세정.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우리가 안 민영 언니랑 나도 얘기를 해놓고 아니 방금 얘기를 해놓고 그거를 아니, 민영 언니를 해도 되는지 몰랐어요. 되는지 몰랐고. 아니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가야지 그거를. 넘어가도록 아니 기분이 두 하겠습니다. 배로 나쁘네. 네, 넘어가요. 아니 넘어가요? 근데 민영 씨. 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처음 이 작품을 시작했을 때 네, 여러 번 밝혔지만 제가 재석 오빠를 믿고 이거를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석 오빠의 그 스마트함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회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번반어에서 딱 가면 저는 재석 오빠한테 시선이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같이 솔직히 민영이도 재석이 형을 많이 무시하고 있어요. 야, 민영이 정말 민영이도 재석이 형을 많이 무시하고 있어요. 오늘 민영 토크가 좋다. 네, 컨디션이 좋네 민영이. 운전은 잘해요, 되게 운전은 네. 잘해요. 운전은 잘해. 운전 잘해. 운전 잘해. 재석이 형 이재석 씨 다시 진짜 운전 잘해요. 이재석 씨, 지금 네네. 얘기를 좀 정리해볼게요. 지금 이게 이 이야기가 네네. 유재석 씨와 어울린 작품인데 지금 나는 네네. 김종민을 무시하는 게 기분 나빴다고 시작됐는데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네네. 모두가 못해요. 그리고 네네. 김종민 씨는 그대가 컸기 때문에 더 실망이 컸다라는 얘기로 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좁히면 안 되니까 좀 답답하네요. 제가 지금 바로 옆에 있었으면 일단 종민이 멱살 잡았거든요, 제가. 네.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점이 아쉽고 한마디로 저는 또 한 가지 또 뿌듯한 게 우리 민영이 입담. 역시 좀 기가 막히네요. 아주 재밌었어요. 예. 네. 이게 또 전반은 거기 아닌가 싶어요. 범인은 바로 너 덕이다. 네. 네, 이 좋아진 우리 박민영 씨 옆에 이제 마지막 돌림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 게스트입니다. 진짜 기다렸지. 게스트. 범인은 바로 너 하면 또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 화려한 게스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다들 수준급 연기를 보여주셔서 또 놀랐고 또 수준급이 아닌 분들이 계셔갖고 또 굉장히 큰 웃음도 주셨죠. 자, 기억 남는 게스트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자, 요거 세훈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세훈 씨.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아무래도 저희 멤버 수호 형이 기억이 남는데요. 네. 시즌 3에 네, 그쵸. 사실 수호 형이 이제 제가 기사로 좀 접했어요. 그 어떤 글을 이제 뭐 저를 응원해 주려고 저를 힘을 실어주려고 나왔다라고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범인은 바로 너의 게스트로 너무 나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너무 나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시태 PD님들한테 소영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작은 역할을 지훈이가 좀 꽂아준 해달라. 거다. 예, 그래서 제가 힘을 실어준 거죠. 예, 내가 예. 네. 공식적으로는 우리 세훈이를 응원하기 위해 나갔다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나오고 싶어 했다라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훈이가 꽂았다. 네, 누가 기억에 남으세요? 광수 씨, 어떤 게스트가 기억에 남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즌 3에 그 송지효 누나가 게스트로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게 참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정말 뺨을 때리고 갔어요. 뺨을 때리고 그래서
예, 아니 저 뭐 어쨌든 뭐 처음 보는 설정이니까 근데 뭐 마음속에 반가움은 있었는데 느닷없이 뺨을 후려치길래 와. 그게 참 저도 방송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참 궁금하고 재밌었어요. 저는 송지효 씨. 둘의 그 장면을 보고 예. 송지효 씨가 나오는 걸 뭐 저희들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광수하고 실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뺨을 제대로 후려쳐가지고 너무 많이 감정- 놀랐습니다. 리얼했어요. 간만에 귀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오. 네. 자, 명장면이 탄생하는군요. 아니, 그나저나 조효진 감독님, 이 섭외 과정도 굉장히 독특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스트, 섭외 과정 기억에 남는 게스트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뭐 지금 방금 얘기하고 있는 그 송지효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일단 제가 이제 어쨌든 런닝맨을 그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 런닝맨 멤버들한테는 사실 왜냐면 이게 어떤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 런닝맨 멤버들 중에 이제 뭐 유재석 씨도 있고 이광수 씨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오면은 약간 이 설정 상황에서 좀 어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부탁을 못 드렸었어요 그동안은. 그랬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송지효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적으로 맞는 게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되게 흔쾌하게 받아들여줘가지고 좋은 장면이 뭐 이광수 씨한테는 좀 힘들었겠지만 아주 좋은 장면이 나왔고요. 그 네.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첫 회 조병규 씨, 뭐 임수영 씨부터 해서 특히 이제 중간에 그 고규필 씨라든지 뭐 그 황보라 씨, 태양호 씨 약간 이런 계속 우리하고 함께 해주셨던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계속 여러 번 나오시면서도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그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